결혼식 초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생활 밀착형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막자며 박종훈 교육감이 홍준표 지사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공방과 불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공사가 중단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신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표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힘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김장 담그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배춧가 폭락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이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초청한다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못했다는 식의 생활 밀착형 스미싱이 기승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공직 생활 뒤 은퇴한 김모 씨. 김 씨는 최근 자녀 결혼을 축하한다는 전화가 빗발쳐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신이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는 건데 알고 봤더니 스미싱을 당한 겁니다. 전혀 계획도 없는데 이런 문자가 오고 또 전화도 오니까 황당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갔으니까. 또 다른 스미싱 피해를 봤다는 주부 황혜리 씨. 지난 주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못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눌렀더니 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정부 민원 사이트와 거의 똑같이 생겨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좀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이제 클릭을 해봤더니 이제 이상한 어플이 막 깔리면서 제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막 문자가 갔더라고요. 초창기 법원 등 관공서를 사칭했던 스미싱이 무료 쿠폰이나 택배 사칭, 청첩장 등 생활 밀착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택배 사칭, 청첩장 등의 스미싱이 많이 나타났으나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등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사칭한 스미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발송된 스미싱 문자는 모두 350만 건.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모바일 전용 백신으로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막자며 박종훈 교육감이 홍준표 지사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만나서 논의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인데요. 한 달이 되도록 소통은 없고 공방과 불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한 회동을 제의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사태의 발단이 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 교육감은 양 기관이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사님께 두 사람이 만나서 논의하고 해결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홍준표 지사는 박종훈 교육감의 제의를 직접 들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사업에 우리 경상남도와 시군들이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지사는 논평을 통해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는데 지금 만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뒤인데 박 교육감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경남에서 무상급식 사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23일.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책임자인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공식 접촉이 없었고 공방과 불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올 들어 경남 지역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경남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창원과 김해 등 경남 8개 시지역 중고등학생 1085명이
급식비 2억 5천여만 원을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급식비 미납 이유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부모의 무관심 등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마산 로봇랜드의 조성공사가 중단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아직 신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민간 사업비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산을 깎아 만든 126만여 제곱미터의 광활한 마산 로봇랜드 예정지. 지난달 초 최대 시공사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하도급 업체 20여 곳이 대금 29억 원을 받지 못해 일부는 줄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 일세업체는 장비업체들하고 의류 이런 그거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H개발과 S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 두세 곳과 접촉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53%나 되는 울트라건설의 사업 지분을 인수해야 하고 울트라가 이미 투자한 공사비 56억여 원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62%에 달하는 민간 사업비 4,300여억 원이 신규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도 가보고 재무팀도 왔다 가고 하는데 그냥 민간이 자기들 투자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좀 부담을 가지는 가지네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정한 공사 재개 시한은 내년 3월. 그 안에 신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마산 로봇랜드의 2018년 12월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시아 최고 로봇 산업단지를 꿈꾸던 마산 로봇랜드가 신규 사업자를 정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겨울나기가 힘든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모여 김장 만포기를 담갔습니다. 배추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해 배추값 폭락으로 힘든 농민들의 시름도 덜었는데요. 그 현장을 차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 만포기가 광장 곳곳에 가득 쌓였습니다. 팔을 걷어붙인 봉사자들이 배추와 양념을 실어 나르고 배춧잎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김치 양념을 바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뭉친 자원봉사자는 모두 500여 명. 대학생부터 직장인, 주부까지 경남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100포기에서 한 200포기 정도 사이에 했는 것 같습니다. 허리는 조금 아픈데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김장에 사용된 배추와 양념은 함양과 남해 농민들이 직접 일군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배추를 폐기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대규모 행사 덕분에 시름을 덜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고객들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8,000포기를 구입해 주셔서 저희들은 큰 시름을 들었습니다. 김치를 받는 사람의 기쁨도 2배. 태지를 주어 손녀들을 키우는 할머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올해는 고춧가루도 안 사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김치를 줘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만포기 김치는 노인요양원, 지역 아동센터 등 경남 지역 78개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2천여 가구에 전달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주황빛 감타래가 장관을 이루는 본격적인 곶감 생산철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감수항량이 지난해보다 더 늘고 당도도 더 높아져서 농가 소득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청군 시천면. 농가마다 감을 선별하고 꼭지를 다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회전기계를 이용해 감 껍질을 벗기고 미처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은 일일이 손으로 깎아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곶감을 말리는 덕장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감을 말리는 최적의 시기인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곶감 생산 농가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어렸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이 곶감이 당도가 높고 아주 깨끗한 질로 품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청 곶감은 품질이 뛰어나 고종 황제의 진상품으로 올려졌다는 고종씨 곶감. 당도가 높은 데다 비타민C 함유량이 높다 보니 인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은 올해 기후가 좋은 데다 낙과 피해가 거의 없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0% 이상 더 늘었습니다. 산청 일대 1,200여 농가의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민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상한 35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60에서 70억 정도. 산청 곶감은 앞으로 한 달 이상 숙성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에 국산 파워팩의 탑재가 확정돼 경남적 방위산업계가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산 파워팩이 장착된 K2 전차 100여 대를 2016년부터 실전 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K2 전차 파워팩은 창원 S&T 중공업이 변속기를, 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을 제작해 결합한 전차의 핵심 부품으로 경남적 100여 개 방위산업체 기술력이 결집된 제품입니다. 경남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해 일부 학교에서 급식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는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과 장기 근속수당 상한 철폐 등을 촉구하며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경남적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3,0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리사 등의 급식 종사원이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도 고입 선발고사를 다음 달 19일에 시행합니다. 이번 선발고사는 전국 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7개 과목을 치릅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올해까지만 고입 선발고사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폐지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제10대 총장에 박재규 현 총장이 연임됐습니다. 학교법인 한마학원은 내년 2월부터 4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는 경남대학교 10대 총장에 박재규 현 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규 총장은 경남대학교 교수와 총장으로 40년 이상 재직했고 지난 1999년에는 통일부 장관으로 지낸 바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이 외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당시 송도군 사천시장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 51살 정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송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하루 수당 7만 원 이외에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4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